선 세럼입니다. 정말 이 투명하고 몽글몽글한 UV 쉴드를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 저 이거는 못 쓰겠더라고요. 얼굴이 떠.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이제 4월달이죠. 날씨도 너무 따뜻하고 햇빛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이 시즌에 딱 맞는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광고 없는 오리지널 리뷰 영상이고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선크림이가 아니고, 우리 크림이 귀여워. 선크림이 아니고 선세럼입니다. 자, 선세럼의 가장 큰 특징은 압도적으로 가볍고 투명한 제형인데요. 아니, 크림이 아니라 세럼이라고 불릴 정도니까 가벼움을 넘어서 요새는 거의 알로에 겔처럼 투명하게 느껴지는 제형까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사용감 면에서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UV 쉴드를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 땀이나 피지에는 어느 정도 지속력을 가지는지, 메이크업 베이스나 수분 보습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샅샅이 파헤쳐 볼 거예요. 약 10가지 제품 준비를 했고요. 뽑은 기준은 눈에 보이는 제형, 정말 이 투명하고 몽글몽글한 겔 같은 친구들을 위주로 뽑아봤습니다. 올리브영이나 쿠팡에서 구매 가능한 10가지 제품이고요. 기능에 따라 3가지 그룹으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 그룹은 이제 또 선 하다 보니 아무래도 항산화, 미백에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간 그룹.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유행이죠. 더마, 재생 장벽형 그룹입니다. PDR에는 물론 다양한 스킨케어 기능을 좀 장착한 친구들을 모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가벼운 사용감을 정말 메인으로 해서 살짝의 톤업 기능이 있다던가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사용 가능한 친구들을 또 따로 모아봤습니다. 각 그룹의 1등을 뽑아볼 건데요. 저랑 함께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제품은 셀퓨전시의 나이아신 잡티 선세럼입니다. 올해 신상이고요. 유기자차 4개 필터가 들어가 있고요. 무려 나이아신아마이드 10%를 함유한 제품입니다. 거기에 비타민C 유도체 3종, 글루타치온 등등등 미백과 항산화, 더마 컨셉을 제대로 장착한 올해의 신상인 거죠. 그래서 브라이트닝 스펙이 정말 화려하다. 10개 중에 가장 요새 스타일에 가깝네요. 10%면 꽤 고농도라서 민감 피부에는 자극적일 수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패키지부터 해서 정말 물같이 반투명하고 촉촉한 제형이 딱 선세럼 같고요. 워낙에 투명해서 이거 차단이 될까 싶어서 바로 자외선 카메라 돌려봤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차단력 보여줘요. 이게 어쨌든 다 100% 유기자차 애들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차단이 잘 돼서 좋더라고. 얘는 근데 발라보면 살짝 코팅된 듯한 기름진 광택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수분 밸런스가 오히려 한여름보다는 요새 쓰면 딱 좋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음은 닥터지의 비타클리어 선세럼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5%, 비타민C, E 글루타치온으로 셀퓨전C가 정확하게 얘를 좀 타겟팅하고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제형이에요. 아니, 오늘 나온 선크림 중에 몇 개가 그런데 이게 바르다 보면 얼굴에 까끌까끌한 모래 입자 같은 게 느껴져요. 전 처음에 이 제품이 불량인가? 아니면 내가 모래를 만지고 선크림을 발랐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 요상하다. 그래도 한참 문지르면 또 없어지긴 하더라고. 근데 이 제품은 매번 쓸 때마다 매번 얼굴에 꺼끌거리는 입자가 느껴진다. 이거는 제형상 불량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거 관련된 리뷰를 좀 찾아봤는데 나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좀 여러 명 있더라고. 굳이 이렇게 모래알갱이 입자가 느껴지는 이런 제품을 써야 할까? 나는 이걸 바르면서 약간 스크럽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얘는 좀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1차 제형에서 탈락한 제품입니다. 뒤에 비슷한 거 하나 더 나오거든요. 다음은 구달의 비타C 잡티 케어 선세럼입니다. 역시 잡티 케어라는 컨셉에 맞게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C 등이 보이고요. 특이점은 이제 에탄올이 좀 앞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이게 에탄올이 앞에 있으면 좀 제형을 최대한 가볍고 빨리 증발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발라보면 제형이 젤리처럼 몽글몽글하게 얼굴에 되게 잘 펴발려요. 모래알갱이 같은 느낌도 없고. 근데 생각보다 밀림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탄올이 좀 빠르게 증발되면서 남은 것들끼리 좀 뭉치는 건지, 나중에 바르고 나서 테스트를 하면서 얼굴을 살짝 쓱 만졌는데 내가 그렇게 두껍게 바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때처럼 밀리는 현상이 얘가 유독 많이 느껴졌다. 다만 자외선 차단력은 엄청납니다. 선명함이 딱 보이죠? 이게 셋 다 좀 완벽한 선세럼이 지금 없네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 지속력 비교 볼게요. 셀퓨전C랑 구달 꽤 차이나는 지속력 보여줍니다. 셀퓨전C가 얼굴에 훨씬 많이 남아있죠? 셀퓨전C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자, 다음 그룹은 스킨케어 기능이 잔뜩 들어간 제품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모래알갱이 닥터지의 올해 신상템으로 스킨부스트 PDRN 선세럼입니다. PDRN이 또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말했지.
유기자차 6종의 기본적인 기능성 성분들 그리고 히알루론산, PDRN이 들어가 있어요. 재생 수분감에 집중한 구성이고요. 제형이 좀 특이합니다. 이게 한 번 바른 거랑 2번 바른 게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 맨 얼굴에 이게 한 번 좀 얇게 바르면 마무리감이 되게 매트하고 뽀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여름용인가 싶은 느낌이 확 들었는데 2번째 레이어를 바르는 순간부터 잘 밀려. 살짝 피니쉬가 보송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애들이 좀 밀림이 있더라고. 그래서 얘는 여름 메이크업 전에 쓰기 좋고요. 대신에 좀 얇게 엄청 조금 양을 조절해서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력은 확실하게 좋아 보이고요. 다만 워터프루프 테스트에서는 조금 녹았어요. 전반적으로 선세럼들이 이제 유기자차 성분이고 제형을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물에는 절대 강하지 못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좀 괜찮은 애를 제가 찾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다음은 비프르브라는 브랜드의 선세럼입니다. 원래 제가 이거를 다이소 버전을 먼저 찾았어요. 근데 계속 품절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구하지 하다가 또 인스타에 팬분께서 감사하게도 다행히 써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차 성분은 두 개가 비슷한데 이제 재생 장벽 스킨케어에서 이제 성분의 차이가 좀 나고요. 이 오리지널 아스퍼 바이옴 버전은 지질 성분부터 발효 용해물, 진정 성분까지 정말 재생 장벽 스킨케어 성분을 좀 가득 집어넣은 제품이고, 아스퍼바이옴의 제형은 몽골몽골하면서 핑크색 캡슐이 보이는 형태인데요. 유수분 밸런스가 참 좋게 촉촉하게 얇게 발려요. 그래서 요즘 좀 메이크업 전에 쓰기 너무 좋더라고. 특히 밀림이 없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반대쪽 마린 캡슐 제품은 비타클리어예요. 모래알갱이가 씹혀요. 닥터지보다 조금 더 모래알갱이가 이게 좀 버적버적거리는 느낌이라서 이게 좀 단가 차이인가? 뭐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생기는 거지? 계속 품절이라서 아직까지도 품절인데 앞으로 이거를 단종시키는 건지 아니면 좀 이런 리뉴얼을 거쳐서 다시 가지고 오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모래알갱이였다. 어쨌든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신 주영님께는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은 바이오힐보의 프로바이오덤 라인에서 나온 캡슐 선세럼입니다. 프로바이오덤 라인 자체가 이제 바이오힐보의 메인 라인이잖아요. 재생 장벽 스킨케어 핵심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스킨케어 성분에 되게 신경을 쓴 게 보여요. 콜라겐, 펩타이드 등의 탄력 성분을 좀 메인으로 사용을 했네요. 근데 이제 살짝 펴발라보면 하얀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게 모래처럼 거슬리진 않고 얼굴에 잘 녹아서 발려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이 얼굴에 발라보면 난 요즘 쓰기가 너무 좋은 거야. 요즘 날씨가 햇빛은 세고 약간 더운 것 같은 느낌이 낮에는 드는데 또 밤에는 좀 쌀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4월, 5월, 6월 엄청 땀나기 전까지 쓰기 너무 좋은 선세럼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얘 두 개가 되게 강력한 후보인데 둘 다 밀림도 없고 유수분 밸런스도 좋고. 자외선 카메라 보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차단이 잘 되는 거 보이고요. 8시간 반반 바른 테스트 볼 건데요. 의외로 아스퍼바이옴 쪽이 지속력이 좀 더 좋았어요. 셀퓨전시랑 비슷한 정도의 지속력인데요. 자, 다음은 4가지가 남았습니다. 완전한 수분형 메이크업 베이스 역할을 잘 해줄 것 같은 두 제품, 그리고 캡슐로 톤업 기능이 들어간 제품 2개를 총 4개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먼저 삐아 동생 에디삐입니다. 5개 유기자차 성분에 제품 이름에 맞게 시카와 진정식물 추출물이 보이면서 히알루론산을 좀 나열을 했어요. 일단 제형은 굉장히 몽골몽골하고 투명한데요. 발라보면 이 광택과 더불어서 촉촉함을 넘어서 약간 끈적하게 느껴지는 만큼의 히알루론산이 느껴집니다. 10개 중에 광택면에서는 가장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살짝 답답한 느낌이 제형이 조금 많이 끈적하다 느낌입니다. 근데 자외선 카메라를 보면 차단력이 엄청나죠. 이 번들거리는 광택이 또 물을 살짝 튕겨내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워터프루프 테스트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덜 녹은 게 보입니다. 자, 더 담백한 친구가 나타났어요. 에스쁘아의 워터 스플래시 선세럼이고요. 유기자차 4종에 근데 좀 성분들이 호모살레이트, 옥토크릴렌 이런 게 요즘 좀 안 쓰는 건데 옛날에 나왔나 보네? 어쨌든 히알루론산, 카페인 정도만 있고 기능성 성분도 아예 안 넣었어요. 그냥 선 기능만 있는 제품입니다. 진짜 수분 세럼 같이 동시에 산뜻하게 약간 프라이머형으로 마무리되는 제품인데요.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좀 빠르게 증발되는 제품이 단점이 있죠. 많이 바르면 밀리더라고요. 워낙에 워터 스플래시 라인을 제가 잘 써가지고 얘도 좀 기대를 했는데 자외선 카메라 볼게요. 두 제품 모두 차단이 되는데 8시간 반반 바른 테스트에서 명확하게 차이가 보입니다. 에디삐의 지속력이 오늘 나온 모든 제품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반면 에스쁘아는 가장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에디삐가 확실히 강점이 있네요. 자, 다음 제품은 선세럼을 검색하다가 특이하게 이렇게 제형이 불투명하게 터지는 톤업 선세럼이 있어서 비슷해 보이는 제품을 가져왔어요. 투명한 에센스에 색소를 포함한 동글동글한 알갱이. 재밌죠? 자, 블리블리의 비타민 기미 톤업 선세럼입니다. 4가지 유기자차, 1개의 티타늄 디옥사이드 들어있고요. 이렇게 티타늄 디옥사이드 들어간 게 보통 불투명하게 만들어지는데 이 방울을 만들기 위해 쓴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약간의 추출물, 보습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바르는 게 참 재밌긴 하네요. 얼굴에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톤업이 은은하게 되는 이 느낌이 안에 핑크 알갱이들이 톤업을 해주고 이제 투명한 에센스가 물방울로 얼굴에 싹 흡수시켜주는 그런 수분감을 줍니다. 선 기능이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하죠? 자외선 카메라를 볼게요. 의외로 커버가 잘 된 모습입니다. 워터프루프 테스트에서는 다른 제품보다 압도적으로 잘 녹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루 종일 피부에 바르고 다녀봤는데 확실히 땀과 물에 약한 제품이에요. 명확한 비교를 위해서 다음 제품과 같이 볼게요. 다보의 글로우톡 콜라겐 톤업 선세럼이고요. 내용물 거의 비슷하죠? 심지어 자차 성분 구성도 비슷해요. 다만 블리볼리보다 조금 더 양념을 한 것 같아요. 히알루론산, 콜라겐, 판테놀, PDRN까지 딱 비교하기 좋은 두 제품인데 다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 보라색도 있더라고. 근데 그 보라색이 조금 더 이제 쿨톤 분들에게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서 그것을 살려다가 비슷한 거 사자 하고 이거 샀어요. 제형이나 사용감은 블리블리와 정말 비슷하고요. 자외선 카메라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차단력을 보여주고 두 제품을 반반 바르고 하루를 보내는데요. 이 2가지 제품이 다른 애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건조하긴 하더라고요. 둘 중에 굳이 뽑자면 블리블리가 조금 더 건조했어요. 건성분들은 못 써요. 저 이거는 못 쓰겠더라고. 얼굴이 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각 그룹의 1등을 뽑아 볼 건데요. 첫 번째 그룹은 브라이트닝 그룹이었죠. 약간 항산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선세럼이라 컨셉 참 좋고 명확하게 1등은 예상하셨겠지만 셀퓨전시의 나이아신 다크스팟 선세럼. 얘가 좋은 점은 정말 유수분 밸런스가 요새 같은 날씨, 약간 추운 요 날씨에 쓰기도 좋았고 그리고 제형도 너무 가볍고 너무 끈적이거나 너무 또 건조하지도 않은 그런 제형. 그리고 성분 면에서도 요즘 스타일에 맞게 나이아신아마이드 고함량이 들어가 있고요. 다른 성분들도 잘 들어가 있죠. 탑 1%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그룹은 더마 그룹이었는데요. 장벽 지질 성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룹 중에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떤 걸 할지 많이 고민이 되는데 셋 다 사실은 다른 애들에 비해선 나쁘지 않았거든? 근데 이제 또 굳이 뽑자면 이렇게 2개가 마음에 들었어요. 얘는 약간 살짝 밀려. 2번 더 바르면 밀려. 그게 좀 아쉬워. 얘네 둘은 둘 다 유수분 밸런스 너무 좋고 굳이 따지면 얘가 조금 더 가볍고 얘가 조금 더 리치해서 지성인분들, 건성인분들이 쓰기 좋고요. 성분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장벽지질 스킨케어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속력 면에서는 아무래도 얘가 더 좋았잖아요. 1위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내가 요즘 어제 검색해보니까 얘가 쿠팡에서도 막 품절이고 잘 안 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추천드리고 싶은데 안 팔면 또 대체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갖고 얘를 같이 일단은 올려봅니다. 특히 비프루브 같은 경우는 선크림에 확실히 일가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이 브랜드가 다이소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있는 비프루브의 다른 선크림도 리뷰해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얘는 모래알갱이라서 그래서 더마그룹에서는 이렇게 2개를 추천해 볼게요. 마지막 메이크업형 그룹에서는 고민이 많이 됐어요. 사실 장단점이 너무 명확해가지고 단점이 명확해 제품들이. 그래서 앞에 제가 추천하는 제품에 비해 조금 한 3순위 정도로 내려갈 것 같은데 굳이 하나 뽑아보자면 저는 에디삐의 썬데이 시카 선세럼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일단 첫 번째로 지속력이 굉장히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속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조금 끈적한 게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단점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뜨기도 뜨고 밀리기도 밀려서 마지막 그룹의 1등은 이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그룹의 각 1등을 뽑아봤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신님이 리뷰해줬으면 하는 제품군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 바이바이.